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테드라는 분야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학교 앞에 문목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좀 제작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 그리고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라든지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관련 건축 기술을 셉테드라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책 있으시죠?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여기 보면은 신경건축학이라는 분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상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조명이 인간에게 어떠한 역할을 영향을 주고 그러한 뇌라든지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학문인 분야가 있다는 걸 얘기해 드렸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범죄 예방 또는 사고 예방에 특화된 그러한 기술을 셉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 셉테드 시범학교 세 곳 선정한다 그랬는데 내용이 뻔한 내용 같은 사진입니다. 그냥 우리 밖에서 보이는 사진이죠. 좀 달라진 것은 외부에서 한 내부를 볼 수가 있고 적절한 높이 그리고 통제성을 가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여서 시범학교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고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이제 투명으로 바뀌고 있죠, 많이. 그리고 조명, 그리고 환경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배치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의 이런 모습들, CCTV,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의 색상, 그리고 조명의 운영, 이런 부분에서도 셉테드와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 경찰청 셉테드 홍보 자료가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아주 쉽게 다양한 내용 등등이 잘 정리되어 있는 PDF 파일을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셉테드 책은 몇 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셉테드의 원리와 운영 관리 한국 셉테드 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이 책이 있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조금 옛날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좀 작게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 설계했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에서는 작은 서적인데 이 서적보다는 그냥 기본 다른 서적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리적이면서도 신경건축학의 내용 등등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셉테드 범죄 예방 설계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셉테드 원리와 운영 관리라는 이 서적과 그리고 셉테드 범죄 예방 설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자료가 한 100페이지 가까이 만들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세히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핵심적인 사항만 제가 확인하고 소개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우선 전체 내용에서 3장 셉테드의 원리와 적용 사례에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디자인은 혹은 도시 미자연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심미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구조적인 안정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에 이러한 건축 디자인이 이런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양한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우디의 이 성당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빌딩, 그리고 미술관, 그리고 안도 다다오의 비스의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요 건축물을 소개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자료를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죠. 이러한 가우디의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감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미적이면서도 다양한 예술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건축이 되어 있지만 건축학 쪽에서도 신경과학적인 이런 분야에서 보면 인간이 이곳에 살게 되면은 인간이 또 그러한 영향을 받고 또한 그렇게 삶의 영향을 또 변화를 가진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안터 타다오 여기에서 보면은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다큐 분야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구겐하임 미술관이고요.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 재질의 입장에서 굉장히 스틸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도 다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예술 작품도 있다. 여튼 디자인은 이러한 미적, 경제적 경험 외에도 실제 인간의 물리적 활동을 증가시키거나 학업 성과를 높이거나 또는 우울증, 완화, 치유적인 어떤 환경이 제공하기도 하고, 여튼 인간에게 성능을 높여준다 또는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이죠.
최근 들어서 또 뭐 고령화, 물 부족, 폭력, 알코올 중독, 노숙자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건축 그리고 기술을 이용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또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출입구 혼잡도라든지 치료 단계 환자 현황 등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추진에서 생명이 위태롭지 않게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뉴스에서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세트드의 구성 원리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등등 안내판 이런 내용 등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범죄 예방과 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서 세트드 그리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이런 부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범죄 문제는 어느 사회든 경험하는 사회이고 문제이고 특히 현대화에서 있는 사회에서는 날로 심해지고 있고 병리 문제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내용이 보면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5대 범죄 그런 내용을 보니까 거의 54초 그러니까 1분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네요. 정말 많은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조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범죄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 범죄학의 이론적 토대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도시와 그리고 건축 환경에서 손쉬운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 요인을 디자인을 통해서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범죄가 일어날 때도 범죄자도 그런 환경을 분석하고 또는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발현되잖아요. 그럼 발현되게 하는 그 환경을 제거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 디자인에서 이런 요인 등등을 분석하고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디자인 어떤 사례라든지 색상의 어떤 변화라든지 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좀 연구하고 제공한다는 내용이죠. 그럼 세트드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감시, 접근 통제, 공동체 강화라는 기본 논리를 가진다. 크게 보시면 내용이 뒤에 보시면 거의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성, 이제 사람이 움직임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출입을 하고 또는 나가는지 그 모든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또 통제도 하고 또는 또 개방도 하는 과정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여론의 형성 또는 참가 또는 통제를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이 세트드의 기본 원리라고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개방성과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문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아파트 단지에서 보시면 여기 나무나 이런 거 보면 아이가 보이는 거죠.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가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참 많이 심어져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다닐 때 놀이터에서 봤을 때 아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신호가 있는 사거리, 이렇게 코너를 도는 자동차가 도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것을 낮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동국대학교에서 차를 몰고 오실 때 2호 터널을 들어오실 때 보면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좀 있습니다. 경리단 쪽으로 쭉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요. 한 5, 6년 전에는 그곳이 그렇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을 조성한다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그 나무 높이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 높이를 낮춰주어야 되는 그런 이제 범죄라든지 또는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 통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못 올 수 있게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부산대 기숙사 좀 이런 얘기 계속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 분명히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제가 될 때는 통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올 때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디어는 출입구에서 출입 허가보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휴대폰이라든지 어떤 신호, 카드라든지 있는데 카드가 없는 사람이 일정 구간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감지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사람이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신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는데 카드가 없는 사람이 움직인다. 어떤 인증서가 없는 사람이 움직인다. 그때 경보음이 울리는 것은 어떤가? 이런 아이디어를
본강의에서 그냥 개진해 봅니다. 공동체 강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감시자가 되는 거죠. 특정 사회 공간에서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집단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그 공간에 내가 자주 다니는 공간에 특정한 행동을 할 때 또는 어떤 이상 행동을 할 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할 때 빠르게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것의 공동체 강화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셉테드의 5대 전략 그러는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지원, 그리고 유지와 관리 이런 5가지 이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용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어떤 구조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구조물, 그리고 보행로가 접한 어두운 곳, 이렇게 좀 어둡죠? 들어갔을 때 여기 안에 내부의 사람이 안 보이죠? 이런 부분을 조명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러한 어떤 요인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접근 통제, 울타리, 그리고 출입 차단 장치, 경비원 순찰 등등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충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쭉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통제 접근 부분 이런 부분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역성 강화 쭉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활동성 지원 그러니까 이런 공간의 내부에서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통제도 하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환경을 조성을 바꾼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와 관리가 중요하고 근데 이게 보면 쓰레기 방치된 쓰레기 그리고 낡은 폐가 그리고 버려진 가구 그리고 잡초 우리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건축 디자인과 셉테드에 적용했는데 셉테드의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우선은 내가 이것을 적용할 때 현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계시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우선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는 겁니다. 익숙한 것을 좀 버리고 내가 이곳을 처음 오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공격자 입장이 된다 또는 범죄자가 된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명을 달아야 되겠다 아니면 색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전략 실행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러한 4가지 이러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아이들의 휴게 놀이터 그리고 담장, 학교 담장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특히 위험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하 주차장 내갔을 때는 넓은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감시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감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조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 통제, 여기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스 배관을 올라가는 것을 좀 침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위협을 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수변 공간, 수호 공간을 좀 조성해 가지고 또는 접근적인 통제, 넘어갈 수 있지만 물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깊은 물이 아니라도 이게 어떤 통제도 하고 그런 부분을 여러 곳에서 지금 적용하는 사례를 쭉 이제 이 서적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자연적 감시 이러면서 공진중학교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있더라고요. 지금 뒤에도 사진이 모지 있지만 CCTV를 모니터를 보는 거예요. 그 학교에 모니터가 있죠.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CCTV 모니터를 생활지도부나 이런 분에 아니면 교무실이나 두고 있는데 이것을 학생들도 같이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학생들이 나를 지켜볼 수 있구나. 어디서 보냐 이걸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서든 나를 볼 수 있구나. 감시되고 있구나. 그럼 어느 정도 행동이 제약이 되죠. 그리고 또 안에서 볼 수 있는 유리문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접근 통제 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영역성 강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텃밭 조성 이렇게 얘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사람이 특정 부분을 보면 사람 잘 안 가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또는 감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록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성 지원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대구 동구 자원봉사자센터가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밑을 이렇게 바뀌었다 그럽니다. 조명을 썼고 색상을 쓰고 특정한 캐릭터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의 변화를 지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감시, 수변 공간 개발로 우범지대 그런 부분을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수변 공간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습대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벽이죠, 벽을 안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하의 주차장, 그러니까 반사띠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벽을 없애서 주차장 공간 그런 자연스럽게 감시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곽의 담을 높게 한다는 것은 그 담을 보면 밖에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성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벽을 이런 부분 이렇게 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적정한 통제를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성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색상을 두고 자연스럽게 어떤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부산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안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보면 관련 뉴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색상에서 관광 자원이 되고 그리고 주변 범죄율도 많이 낮아지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책은 셉테드 범죄 예방 설계에 관계되는 책입니다. 티모시 크로우라는 분이 미국의 범죄 학자이고 범죄 예방 전문가인데 이분께서 이제 쓰신 겁니다. 내용이 보면은 하나의 사례 등도 있었지만 원리적인 부분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그 바탕에 대한 내용 등등을 이제 장세하게 좀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되어 있고 특히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례들이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형태를 고려한 환경 설계, 범죄 예방 설계 기법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가해자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여자 화장실에서 공중전화기로부터 먼 곳을 위치시키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조명을 밝게 하고 시각적으로 폐쇄된 곳을 개방시키며 기존 범죄 발생 지역의 합법적인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범죄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범죄학 관련 쪽으로 되니까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이 환경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리고 평형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건축 디자인을 이용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평형 감각을 어느 정도 조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인간의 반응 요소에는 신진대사가 있고 인지 시스템 그리고 골격, 근육이 있는데 이것은 온도, 압력, 중력, 소리, 빛, 습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도를 바꿔주거나 또는 중력과 압력까지 할 수는 없지만 소리와 빛, 습도를 좀 바꿔주면 그 사람을 좀 더 다르게 행동을 유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다양한 사례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보면은 공간은 마음을 살린다 해서 소개되어 있지만 신경 건축학이라는 분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소리를 감지하는 감각, 즉 청각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진다. 귀로 들어간 소리는 기록과 판단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또는 음압을 강약에 따라서 기록되고 뇌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소리, 소음 이런 부분도 통제가 돼야 되고 후각, 다른 기각과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코의 이 후각은 오른쪽, 왼쪽 요 사이의 요 농도, 그 냄새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는 방향을 딱 이렇게 알잖아요. 누가 방귀를 뀌면 탁 쳐다보죠. 미세하지만 싹 지나갈 때 농도 차이에 의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방향까지도 알고 그리고 여기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이게 위협이 되는지도 금방 알죠.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촉각,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촉각은 인지감각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신진대사의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고, 촉각은 피부와 근육이 연결된 복잡한 신경망을 통해서 온도, 습도, 압력, 형태, 질감, 무게까지 느낄 수 있다. 좀 비과학적인 분야라고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이 손가락으로 색깔에 대한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 주파수라든지 뭔가 특정한 게 있겠죠. 파장이라는 게 있죠. 빛의 파장이라 있겠죠. 여튼 우리는 촉각은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느낌 이런 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압력, 형태, 질감, 무게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예민한 우리 이 감각을 가진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질감은 또 다른 측면에서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규모의 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음악당 벽을 포함한 많은 고등학교의 큰 복도 벽은 거친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다. 거기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거친 부분, 우리 콘크리트나 이런 내용 보면은 굉장히 좀 공장 같은 느낌이고 좀 다칠 것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우리에게 좀 행동의 변화 그리고 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질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촉각은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고 인류학자들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관계에 필요한 최소 최대의 공간 지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촉각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우리 지하철 안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실에서의 이 공간, 거리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죠. 근데 내용에서 쭉 보면은 사람들에서 엘리베이터 형태와 이런 사람들의 반응 이런 부분도 지금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각 또한 주위 환경에 반응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다. 후각과 연결되는 있으면서 감기에 걸렸을 때 맛을 느낄 수 있는 기억이 있을 것이다. 미각은 다른 음식을 구분하는 이상으로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배출된 가스의 냄새를 맡을 뿐 아니라 맛을 느낀다. 미각은 신진대사의 메커니즘을 돕는다. 그리고 온도, 습도에 느끼는 감각도 미각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감각이 융합적으로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감각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수용성 감각과 평형 감각은 촉각과 연결되어 있고 평형 감각은 인간의 신체 스스로의 내적 변화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다. 신체 여러 부위의 근육 수축과 긴장과 변화는 동작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근육의 움직임은 평형 감각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서 있기를 꺼린다. 그래서 1도, 2도 정도의 고도 차이를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상 하나 위에 딱 올라가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변화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정신없을 때 야단치지 않고 의자 위에 한번 올라가게 합니다. 의자 위에. 특별한 것은 하지 않아요. 근데 애가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른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너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위험하게 하실 필요 없이 조금 한 30cm만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선생님들 우리 다른 얘기지만 단상 있죠. 단상. 이제 교실에 그래서 학교에 눈높이 교육 이러면서 얘기는 하지만 단상의 의미가 다른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심리 이쪽에서 관련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앉아있는 높이보다 선생님이 같은 높이에서 눈높이 교육이라는 의미도 좋지만은 단상을 낮추고 또는 단상의 높이가 올라갔을 때 학생보다 선생님의 눈이 높잖아요. 그럼 학생들 어떻게 볼까요? 위로 쳐다보게 되죠. 위로 쳐다보게 되면은 숭고라든지 존경이라는 의미는 다르지만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행동에 어떤 제어라든지 또는 교사의 권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그러한 좀 컨셉으로 단상을 없애는 것만 이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고 왜소한 그런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2, 3학년 교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우선은 학생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제일 뒤에 있는 학생은 잘 보이지 않을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빛과 색의 활용 그리고 또 빛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빛을 향하는 성향이 가진다는 내용이 쭉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최고 가시도에서 노란색, 그리고 가시광선과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 이 관련된 색상의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되고 있습니다. 빛은 인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산악기 연구에 따르면 빛의 양은 생산성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회사, 그리고 또한 사물을 보는 그런 주변의 환경에서 그 조명과 색상과 햇볕의 양,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학교나 이런 공간에 보면은 의외로 불을 이렇게 전기 시설 등을 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끄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린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불을 좀 켜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갔을 때, 강의를 들어갔을 때 조명을 미리 켜놓은 상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들어갔을 때 전 강의실에서 있었던 그 냄새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창문을 꼭 열고 환기를 꼭 시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빛이 인간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빛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면서 색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채워주는데, 색은 또한 기능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색상마다 또 기능적 목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색은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것은 너무 익숙해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색에 대해서. 자, 이 내용은 빨간색인데, 이렇게 내용이 당신이 몰랐던 빨간색의 비밀 등등 유튜버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색상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색상마다의 어떤 역사라든지 또한 색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빛의 신체적, 심리적 효과도 증가한다. 따라서 도시의 흥등가에서 이를 이용하여 소통하고 형태를 유발시킨다. 빨간색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의 색을 노란색, 초록으로 칠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경찰차에서도 보면은 형광띠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셉테드는 개념 모델에서 빛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인간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을 위한 것이다. 조명 전문가들은 창문을 비치는 빛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 조명, 환기.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준 게 있어 병원에서 나이팅게일인가요?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높은 천장의 높이와 그리고 햇볕을 중요시하는 넓은 창 그리고 환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례를 기억나시나요? 한번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조명을 벽 쪽으로 바꾸면 벽으로 쪽으로 간다든가 빛이 이렇게 쓰면 고양이나 강아지도 보면은 이렇게 빛을 이렇게 쏘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양이 개라기보다는 빛의 모든 존재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영향을 받고 행동에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복도에 중앙에 등이 쫙 나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오는 사람과 뒤에 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딪히려고 그러겠죠. 근데 벽 쪽 끝쪽으로 조명을 들었을 때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끝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적용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환경을 이용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사무실을 방문해서는 햇빛을 직접 받는 것이다. 근데 햇빛이 무조건 좋다 그래도 그게 방향성 딱 했을 때 해가 떴을 때 딱 받치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분당에 있는 IT 업체 이 건물이 그러니까 벽 이렇게 보면 유리로 된 게 많잖아요. 지금 여의도 쪽일 수도 있는데 특정한 날에 보면 운전할 때라든지 그러면 작업을 할 때 거기서 반사되는 빛이 해 위치에 따라서 경도로 위치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눈으로 그대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협으로 느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요. 자, 그리고 아래에는 색과 빛의 효과를 연구한 지식이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색에 밝은 색을 입었을 때, 색의 밀도가 높았을 때, 겨울철, 우울감, 그리고 등등등에 대해서 쭉 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해보니까 이분이 풍수하고 매우 관계되어 있더라. 풍수 그러면 뭐 중국 동양 쪽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바람, 물, 빛, 색, 풍수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을 중요시했던 이유가 있더라. 굉장히 유사하더라. 근데 이것을 셉테드를 풍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참고 자료로 트럼프도 저는 풍수를 믿지는 않는데 돈을 푸는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건축물에 이제 맨해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과 조명 등을 쓴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또 트럼프 같은 경우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행동 심리학에서도 매우 좀 관심이 있고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트럼프는 전문가 수준 정도의 보드 랭귀지를 읽는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였다. 이런 내용도 참고했습니다. 이 참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풍수와 셉트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일부이다. 교차로에서, 쇼핑몰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창문 위치, 그리고 화장실, 교실 출입구, 그리고 건물과 복도의 날카로운 모서리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굉장히 조금은 영성적이고 그런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곳에서는 선인장 같은 것을 중간에 두면 안 되겠죠. 앞부분에 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모서리가 난 부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선인장 이러한 알로에 이런 어떤 식물보다는 좀 둥글둥글한 잎이 둥글고 이런 제라늄이라든지 이러한 식물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교 환경에 대한 목적 이런 내용이 있고요. 셉테드 모토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 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11가지 접근 통제, 물리적 디자인 감시, 기계적 감시, CCTV 이런 거겠죠. 혼잡 통제, 심리적 억제, 비상시 대처 방법, 사용자의 경각심, 사용자의 동기 유발, 영역적 정체성, 커뮤니티 참여 등등을 이용해서 학교 환경에 좀 조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학교의 통제 이런 내용에서 여러 잘못된 예시와 좋은 예시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있는데 비공식 모임이 있는 부분을 조금은 공식 모임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한다 등등등 이러한 학교 주차 공간 그리고 운전자 교육장의 관계 잘못된 예시와 그리고 잘된 예시 그리고 마당과 회랑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홀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동선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던 장소의 안전한 행동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컨벤션 센터, 주차 공간, 들어오는 방향 등등등을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출입구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출입구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예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입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펜스까지 안 치더라도 앞부분에 식물 조경을 좀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유도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주 소개되고 있던 내용인데 우리 요즘 많은 부분에서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환경에서 이런 예술 작품이라든지 색상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을 노랗게 칠해 보기도 하고요. 아이들 지나가는 높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높이가 되어 있죠. 선생님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지요?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키를 잰다 이런 게 있지만 어떤 범죄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정확한 키 높이를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구에다가 미터 단위 50cm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CCTV에서 저 사람이 지금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의 범죄 예방 셉테드 왕성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런 제품 딱 올라왔을 때 이런 것이 보고 있으면 너무 섬뜩하겠지만 좀 재밌는 제품이기도 하긴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라든지 대전시뿐만 아니라 여러 곳대 이렇게 있는데 관제센터가 있으면서 이렇게 제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진중학교 복도에 있는 CCTV 이런 것은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도 안전하게 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이러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양정중학교에 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재밌게 찍었는데 제가 이런 서태들을 하면서도 이것을 학교 급식 운영 시스템에 적용시킨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일렬로요. 선생님들 도움받아 있는데 지금 색상과 자리의 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앉을 수 있게끔 자리에 어떤 번호화 넣게 했고요. 그리고 위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 지역 고정 지적 자세되기 때문에 쉽게 아이들이 위험군을 빨리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동선을 한 동선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귀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 유튜브 자료에 있습니다. 여튼 선생님 이번 셉테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좀 많은 내용이었지만 간략하게 학교에서도 셉테드를 활용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보면 어떤가 하면서 선생님께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